자, 두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 대입에 재도전하는 인문계 졸업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네. 제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접수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점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해소를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부터 살펴볼 텐데요. 국어는 4.15, 수학은 4.73, 영어는 4.09, 사회는 4.21로 평균 4.25 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를 보면요. 국어 B는 100분이 60에 4등급, 수학 A는 72에 4등급, 영어는 50에 5등급, 생활과 윤리는 59에 5등급, 법과 정치는 50에 5등급입니다. 정시 희망대학으로는요. 가군에서 경기대 법학과 또는 삼육대 보건관리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은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야간, 성공회대 소프트웨어 공학과, 그리고 다군에서는요. 건국대학교 글로컬 생명공학과, 순천향대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점수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 점수가 대략 한 100분율 한 60%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정시 지원 포인트 내지는 수능 점수를 좀 더 자세히 안내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일단 보면요. 단순 합산 점수가 표준 점수는 428이고 100분위는 236.5점입니다. 이 점수는 수도권 소재에 있는 중하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대학에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교과 성적의 경우에는 희망대학 중에서는 뭐 건국대 글로컬, 경기대, 서울과기대, 성공회대 등의 학생부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교과 100%를 반영하게 되고요. 현공회대의 경우에는 출결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부의 최종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 감점 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정시 지원 포인트도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를 보기 전에요. 학생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자연계 교차 지원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계에서 관심 있는 학과가 있나요? 컴퓨터 쪽이나 예. 그런 쪽, 그러니까 딱 정해놓지는 않고 그냥 교차로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교차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학과보다는 이제 일단은 자기 합격 위주로 좀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일단 좀 정시 지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조금 낮다 보니까 교차 지원을 고려하는 거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이제 내가 합격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학과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고 들어가 봤더니 이거 내가 다닐 학교가 아니네, 학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적응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히 좀 고민을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수능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보인 부분이니까 이런 대학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교차 지원을 하게 될 때는요. 일부 대학은 제외되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자연 계열의 수학 비나 또는 과탐 같은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에 따른 유불리를 감안해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살펴봤고요. 선생님, 이어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그 영역별 조합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수능 점수 바탕으로 해서 동점자 대비 성적 차이를 좀 살펴보면요. 화면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 수학 A가 11.5점이 높은 반면에 영어는 6.6, 사회는 4.5, 국어는 0.4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학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성적인 게 확인되시죠? 100분위의 경우에도요. 수학이 12.9고요. 남는 상태이고 영어, 사회탐구, 국어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6점대에서 국어는 0.4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곳, 그다음에 영어나 사탐 쪽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동점자 대비해서 영역별 유불리를 따져주셨고요. 이번에는 영역별 조합 비율도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영역별 조합, 그러니까 반영 비율에 따른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영 비율보다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3개 영역 반영, 그 중에서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탐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가장 좀 점수가 높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 수영탐, 그 다음에 국영탐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수탐을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국수탐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국수탐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별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가장 유리한 조합은 국수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경기대, 서울과기대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대학들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 알아볼까요? 예,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죠. 일단 정시 가군에서 경기대 법학과입니다. 29명이고요. 학생부와 수능이 같이 반영이 됩니다. 반영 비율 30, 20, 30, 20이고요. 100분위 가능 성적이 328입니다. 328이고 학생 성적과 비교했을 때 학생 성적이 241점과 비교했을 때는 87점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상태고 지난해 합격자 성적을 보더라도요. 평균 4등급에 317.4점에서 평균이 형성된 거로 봐서는 상향 지원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군에서 한육대 보건관리학과도 간단하게 보면요. 좀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이 240에 있고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성적이 176.5점이기 때문에 63.5점 여기도 상향 지원으로 보실 수 있겠죠. 네. 예, 다음은 과기대 행정학과 야간인데요. 나군입니다. 30명의 여기도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요. 경쟁률은 좀 낮은 편이었었고, 근데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데서 479점이 지원 가능 성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학생은 428점이고요. 지난해 합격자 평균 성적을 보더라도 74.14. 사례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년도랑 표준 점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440점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봐서는 여기도 조금 높은 상향 지원으로 보이고요. 성공회대 소프트웨어 공학과입니다. 학생부를 수능 100% 학생부를 반영하는 경우로 각각 8명, 9명씩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수, 영, 탐을 반영을 하고요. 경쟁률은 4대 1에서 6, 7대 1까지 좀 다양한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224점, 학생이 181점이니까 여기도 좀 성적이 많이 부족하고요. 내신 등급은 여기서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는요, 각 3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적이 좀 올라가는데요. 학생부 평균 성적에 비해서는 그것도 좀 부족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가 반영된 경우에는 3.21 등급에서 평균이 형성이 됐었고요. 100분위 성적으로는 203점이었고 수능 100%는 229.76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상향 지원으로 보입니다. 다군에서 건국대 글로컬 생명공학과가 있는데요. 여기 17명 모집에 학생부가 반영이 되고요. 경쟁률은 많이 차이가 났지만 5대 1에서 9대 1까지 9.5대 1까지 나왔고요. 지원 가능 성적이 225점, 학생이 191점으로 여기도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상향 지원으로 보입니다. 다군의 마지막으로 순천향대 청소년 상담학과입니다. 17명을 모집을 하고요. 수능 100입니다. 다른 데랑 좀 다르게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죠. 그다음에 가산점으로 국어비의 10%가 주어질 수 있고요. 경쟁률은 8대 1이었던 경쟁률이 최근에는 4대 1 안쪽, 5대 1 안쪽으로 해서 4.2대 1, 4.8대 1을 보였고요. 지원 가능 성적이 226점. 학생의 성적과 비교하면 36.5점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평균 100분위가 전년도에 75.7로 여기도 상향 지원으로 보입니다. 예, 많은 대학을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은 좀 약간 상향 지원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학생이 합격할 만한 대학을 중심으로 군별로 좀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을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구는요, 소신 지원으로 대진대 영어 영문학과, 적정 지원으로 대진대 아동학과, 안정 지원으로는 대진대 문헌정보학과가 있겠고요. 나군에서는 소신으로 대진대 국제통상학과가 있고요. 적정으로는 K시대, 예전 그리스도 대학이죠. K시대 사회복지학부 국제사회복지학 전공이 있고 안정지원으로는 대진대 생명화학부가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소신으로 K시대 세무회계학 전공, 적정으로 안양대 행정학과 야간, 안정으로는 안양대 국제통상유통학과 야간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정시 추천 대학을 여러 군데 이제 살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 중에 이제 군별로 한 군데씩만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군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면서 가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에서 대진대 문헌정보학과고요. 모집 인원이 13명입니다. 학생부 20에 수능 80이고요. 수능은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수능은 국어, 영어,
탕구를 동반영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3년간 경쟁률은 4대1, 7.3대1, 7대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310점, 표준점수 310점이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이 314점입니다. 학생부는 교과 성적만 반영해서 국, 영사, 전과목을 반영하는데요. 지난해 합격자 성적을 보면 학생부가 평균 4.98, 수능 평균이 4.52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등급으로 표시되니까 좀 확연하지 않죠. 그래서 표점으로 보면 315.6입니다. 전년도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사실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요. 여기는 좀 뭐 평균 성적이 그런 거니까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우리가 안정 지원으로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대학일 것 같고요. 그다음 나군에서는 K시대 사회복지학부 국제사회복지학 전공입니다. 모집인은 16명, 학생부가 30% 반영되고 수능은 70%,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중 하나를 택해서 50%가 반영되고 탐구에서 50%가 반영이 됩니다. 경쟁률은 4.4대1, 5.3대1, 5.4대1, 최근으로 약간 최근에 좀 낮아진 경향이 있고요. 지원 가능 성적으로 130을 보고 있습니다. 100분위 성적 130, 학생의 성적은 131점이고요. 수능 두 경우는 뭐 동반영 비율이니까 뭐 편차는 없겠죠. 학생부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데 3학년 성적만 반영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지난해 합격자 성적을 보면 학생부 평균이 4.99, 수능 평균 70, 뭐 최고는 80에서 최저가 57이 나왔고 학생부도 2.93에서 6.75가 나왔습니다. 적정 지원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다군에서 K시대 아동복지학 전공입니다. 10명 모집합니다. 수능 100%로 모집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국수, 영중 하나 50, 탐구 한 과목에서 50%. 경쟁률은 6.3대 1이었는데요. 그 전에 4.8대 1, 7.6대 1에서 좀 변동폭이 좀 있는 곳이고요. 지원 가능 성적으로 129점. 네, 학생이 131점이니까요. 뭐 지원 가능한 성적대 있고 지난해 수능 평균 성적이 69, 최고가 77에서 최저 64까지 여기도 적정 지원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대학에서 상향 지원이 거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위주로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을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도움이 됐나요? 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제가 네.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모의 지원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배치표 이런 것도 보고 해서 제가 그렇게 희망 대학을 적어놓은 거였거든요. 예. 그런 거 보고 적었는데, 근데 그 사이트들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격차가 엄청 이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다른데, 그럼 모의고사 이런 그런 지원 사이트 같은 거는 그럼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모의 지원 사이트를 활용하는 부분은요. 일단은 뭐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로 몰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용도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치점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뭐 어느를 지원하면은 최초 합격 확률이 얼마고 추가 합격 확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추정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참고를 하시고요. 전년도 합격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선에서 나왔는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사실은 다 참고를 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가 지원할 때는 그런 자료를 참고해 봤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소신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한 군데는 꼭 붙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은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좀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럼 아무래도 안정의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그런 좀 다양한 변수들을 좀 고려한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 학생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종합을 해서 조금 안배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모의 지원은 그 초반에 중하위권 대학들은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모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 우리 학생이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학생 답변이 됐겠죠? 네네. 네. 자,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도 예측이니까요. 변수들은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상담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